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에 다루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윤석열의 공약 파기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인기 좀 얻겠다고 표 좀 얻겠다고 막 다 해줄게 했던 그 윤석열이 우려대로 국정과제에서 자기 공약들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준 이 공약들이 어마어마하다.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다. 취임식은 초호화로 하면서 그 예산을 아주 그냥 끝까지 다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남겨도 되거든. 남겨가지고 한 5억 정도는 기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 문재인 정부가 책정했네 만에 같은 소리는 개소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쓴다고 했으니까. 알파죠 지금. 신라호텔까지 다 포함하면 알파니까. 어쨌건 지금 여기 보면은 폐기된 윤석열 공약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병사 월급 200만 원 실수령액 인상. 이것도 이제 실수령액을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폐기. 주식 양도세도 폐지.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걸 폐기한 거예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도 폐지. LTV 완화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 우선이라고 했던 것도 폐기. 그리고 GTX EF 신규 노선 신설도 폐기.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것도 탄핵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취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공약을 못 지키겠다는 이야기부터 나오니.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그 7자로 페이스북에다 덜렁 올렸던 그래서 뭐 그 이대남들이 뭐 환호했다 뭐 그런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찍었던 이대남들이 어떤 뭐 심정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병사 월급 200만 원.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문장을 못 쓰는 이 사람 스타일이 있잖아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이 공약도 이게 이 뭐더라?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실수령액을 월 2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병사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월 200만 원 수준을 맞춰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저 윤석열의 공약 부끄러워라고 계속 띄워주세요. 저 얼굴 보이지 말고. 나경원 방식으로 치면 주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어때요? 라고 해석해버리면 공약이 아니지. 그냥 의견 제시였는데 우리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게 됐다. 아니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뻥이다 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없는 거고 우리가 너무 크게 없으니까. 좋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만든 유행어가 하나 있죠. 최근에. 이미 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가족부 폐지. 참 그러니까 공약을 참 가치 없이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이 공약은 안 지키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표 얻으려면 먼지거리를 못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못한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폐지 못한다고. 이것도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사드 추가 배치.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만 이런 아젠다를 통해서 표를 얻었던 사람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가 되는 거죠. 사드 추가 배치. 저것도 사실 약속이 될 수 없는 게 사드는 우리가 배치할 테니까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돈을 얼마를 주든지 말든지 100% 미국의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만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면 사드를 대한민국이 운영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뭔가 사드가 무슨 끝판왕 무기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약속이나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저거 자꾸 국민들이 그 윤석열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배치하라고 하니까 일부러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주식 양도세 폐지. 요거는 이 공약 자체가 엄청난 비웃음을 받았잖아요. 네. 개인이 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건 주식 양도세 폐지도 요거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 표는 없고 그 공약은 폐기해 버리는 거고.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일괄 완화하겠다고 한 여기 저 대출 관련해 가지고요. 요것도 크게 바뀐 거 없는 상태로 지금 실제로 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막 욕하지만 알고 보면 지도 가면 별 수 없는 것들이 맞아. 있어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유아 무상급식 요것도 한번 보세요. 저번에 그때 대선 나왔을 때 영유아의 하루 3끼 무상급식 지원하겠다 했는데 영유아 무상급식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업주부층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았다고 나오는데 정말 저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게 영유아 무상급식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지? 라고 의문이 들 만큼 뭔가 복지의 사각지대 같은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다 그 급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유아까지 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뺀다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지금 한국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면 우리가 이제 무상급식은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였잖아요. 사실은 무상교육이 돼야 돼 맞아요. 밥만 주는 게 아니라 학교를 보낼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국가가 대줘야 됩니다. 지금 출생률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에서 영유아의 하루 3끼 무상급식 하겠다.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야 되는 상태인데 요거를 빼버려. 자기랑 상관없다 이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이러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약을 특히 핵심 공약을 파기를 하면 본인이 나와서 사과하는 게 맞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10,000원 그거 못했다고 국무회의에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상습적으로 거짓말. 그리고 하나 또 있어. GTX 공약. 경기도 펴들려고 GTX 공약 막 A, B, C, D 거기에 E, F까지 막 걸어가지고 이재명 후보 비교 한번 해봐요. 이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후보보다 더 길게 더 많이 했는데 원래 GTS A, B, C, D 노선은 원래 하기로 돼 있던 거고 네. 거기에다가 E, F 노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요거 싹 빠졌어. 그러니까 그 GTX 발표회 하던 그날 기억나는 게 저 그림에다가 이제 짝대기를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을 향해서 허공에 흔들면서 뭔가 설명을 했던 그 굉장히 어설펐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도 발표할 때도 저거 지금 현실성 있는 거냐라는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E하고 F 노선이 이재명 후보의 EF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EF가 윤석열은 막 노란색이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 순환선으로. 2호선인 줄? 네. 근데 저 순환선이 엄청나더라고요. 고양, 안산, 수원, 하남, 의정부, 고양을 다 통과하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게 차기 정부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차차기에도 될까 말까 한 거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못한다. 손 든 거죠. 네. 이런 아주 핵심 공약들을 파기시키고도 사과하지 않는 자. 나 이게 진짜 분노스럽거든요. 지가 국민과 한 약속이야. 파기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못하게 됐다라고 사과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 다 하라는 거 아니야. 오히려 윤석열이 하겠다고 할 정도 저거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건 그거고 본인은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는 자. 그래서 이 GTS 같은 경우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좀 약간 빡칠 수밖에 없잖아요. 페이스북 한번 보겠습니다. GTS EF 공약도 윤석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야, 김동연 후보가 정치 많이 됐네. 예. 이렇게 공세적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공약을 파기할 때, 그러니까 가장 모범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냥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광화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타당한지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옮기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하게 됐지만 국민과 더 많이 접촉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좀 아쉽게 됐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의 약속이라는 거, 특히 대통령의 약속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는 왜 지키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냥 왜 못 지키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과제만 발표하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사과만 하면 끝이냐고 하시는데 모든 공약은 다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안 됐을 때 실현 불가능해졌을 때 사과했던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사과를 해야 말도 안 되는 표옥규에서 남발했던 공약이 줄어들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률이 96%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킬 공약만 하는 겁니다. 표의 도움이 안 되더라도 지킬 공약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 할 약속인데 불가피한 이유로 못 지켰다면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는 게 윤석열 시대를 굉장히 암울하게 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지금.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 같은 경우도 아예 내가 봤을 때 이건 무시개 소치로 출발한 거예요.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는 게. 사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 방송에 새로 진입한 개딸 양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사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용도가 아닙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용이야. 엄청 높은. 북한은 하늘로 휘웅 높이 띄웠다가 한국에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저고도로 쏘면 돼요. 한국을 공격하려면. 사드는 중국용인 건 확실해요. 중국 감시용의 레이더가 중국을 계속 감시하는 그런 용도의 사드 무기 자체보다 그 레이더가 갖는 그 특성 때문에 중국이 반발했던 건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하면 누구를 건드리느냐? 중국을 건드리는 상태가 돼서 우리나라 무역 개판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때 사드를 놓을 때도 그것 때문에 보복 당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했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무식한 자가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같은 소리를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때 선동됐던 사람들이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북한 싫어하는 사람들이 표를 찍어줬다면 그분들한테 사과하라는 이야기예요. 사과가 뭔지를 몰라. 사과하라 그러면 개사과하고 자빠졌잖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제 2달이거든요. 2달 됐는데 이미 그때 막 하겠다고 했던 거를 선거 전에,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이제 주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임 전에 이미 선 긋고 튀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건 윤석열은 이제 공약 파기를 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헤헤거리면서 아마 매일 술 먹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인수위 사람들이랑 먹고 검사들이랑 먹고 매일 술 먹을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요 정치인의 합당한 조건에 단 한 가지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동네 그 평상에서 소주 한잔 하시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뭐 정치란 게 그런 거 아이가? 뭐 공약 그 뭔데 그냥 표만 받으면 됐지 뭐. 그 뭐 어쩌라고 그래. 제가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점심에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점심을 먹는데 옆에 동네 아재들 있죠. 사실상 백수분들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소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혀. 아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아 딱 윤석열급이구나 저분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막 가세현 이야기하면서 그 새끼 나쁜 새끼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강용석이 김은혜가 당선되는데 좀 거리적거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저분들이 딱 윤석열 수준이겠구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뭐 사드 추가 배치하면 되지 뭐. 사드가 얼만데? 그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되지 뭐. 사드 2개 갖고 와봐라 해라. 뭐 이런 이야기지. 북한이 오늘 뭐 미사일을 날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선제 공격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군대 간 사람들 말이야 이제 한 200만 원씩 빵빵 주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지금 부사관들 초봉보다 많아. 그러면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아무튼 정치 정쳐도 모르는 게 지금 대통령 올라간다고 하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겠죠. 아이씨, 야 진짜 내가 막 우리 방송 하루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기 달라고 조기 방송에다가. 그때 조기 단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